무지개 블랭킷 완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정리도 다 끝났고요. 요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정리 다 끝났고 세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세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피마록수 실로 뜬 거라서 굳이 뭐 세탁을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 시간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세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킷 완성했습니다. 짜잔, 짠짜잔, 짠짜잔, 짜잔. 5조 5억 개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딸랑 9개? 9개 정도? 10개 정도밖에 못 만든 블랭킷 모티브입니다. 색상 짠! 예쁘죠? 이렇게 짠! 색상은 그냥 막 섞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섞는 게 아니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막 섞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떴고요. 5조 5억 개 만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고요. 우리 산타는 지금 제가 또 혼잣말을 하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릎 위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올린 거 아니고요. 옳지,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짠짜잔, 새로운 새로운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이전에 떴던 거 그거 싹 풀러버리고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여기 요렇게 비침이 좀 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무늬로 쭉 뜨고 있고요. 그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지금 다 풀고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모헤어 지금 거의 다 썼는데 모헤어를 한 겹을 더 섞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모헤어가 2겹이 들어간 겁니다. 요렇게 지금 섞어서 뜨고 있고요. 요거는 약간 베이지색 느낌의 모헤어. 요거를 한 겹 더 섞어서 이전에 떴던 편물을 싹 풀러버리고 다시 이렇게 합사를 해서 떴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모감이 더 확 살아나고요. 약간 좀 비침이 좀 덜해지고 약간 베이지색의 색감이 살짝 도는 그러한 편물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무엇이냐, 요거를 어떤 편물이냐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제가 첫 번째는 유입 편물을 떴었죠. 요거를 지금 떴다가 풀러버리고 요거를 뜨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편물을 보시면 무늬가 어떤지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요거를 다시 뜨기 시작했다는 거. 요거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짠! 훨씬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도 완전 엑스라지, 제일 큰 거 떠서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풀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이라서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날씨가 흐려가지고 산타가 산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또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해야 돼서 이번 주에 산타가 산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도 엄청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현관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에 쌓인 눈을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개를 하게 되면 진행 상황을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똥 싸러 갑니다. 똥 싸러 갑니다. 똥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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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산타 오? 오 멋쟁이 가자 가자 내려왔어? 여기 어떻게 가지? 어머나 똑똑해 어머나 일로 여러분 앞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무지개 블랭킷 완성했습니다. 짠! 크기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펼쳐서 보여드렸고요. 얘를 완성을 다 했습니다. 요거 지금 뜨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짱 박아두고 못 찾고 있다가 다시 또 찾고, 그래서 뜨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잡고 쭉 떴으면 빨리 완성을 했을 텐데 떠놓고 짱 박아두고 떠놓고 짱 박아두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얘는 실은 피마록스고요. 그 다음에 바늘은 레이스코 바늘 1.25mm 바늘을 이용해서 떴습니다. 얘는 제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여기저기 활용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킷, 무지개 블랭킷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는 요거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 많이 떴지 않습니까? 보시면 지금 제가 얘를 엑스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단수는 그냥 제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떠야 되는데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세탁을 하면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크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목 부분 올라가는 부분인데 몇 단 더 남았거든요.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쭉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기 겨드랑이 여기 소매 여기에서부터서 여기까지는 단수를 제가 줄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줄였는데 다 뜨고 나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 게이지를 안 냈걸랑요. 그냥 막 떴습니다. 실은 요거 합사해서 콘사 합사해서 6겹, 그 다음에 여기 모헤어 2개 요렇게 짠 이렇게 뜨고 있고요. 모헤어는 요거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2겹 요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실은 콘사 요렇게 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요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쭌! 어느 정도로 뜨게 될지 사이즈가 모르겠지만 재미나게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짠짜잔! 등판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불이다. 이것은 스웨터가 아니다. 얘는 이불이다. 엄청 큽니다. 짠. 왜 이렇게 크게 떴냐? 네가 뜬 것은 이불이냐 스웨터냐? 여러분 왜 이렇게 커졌냐?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스와치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이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떴습니다. 그래도 풀지 않겠다. 나는 이불을 떠서 입고 다니겠다. 이렇게 지금 등판을 완성을 했습니다. 풀지 않겠습니다. 풀지 않고 쭉 뜰 거고요. 짠! 이쁘지 않습니까? 이쁩니다. 이렇게 지금 이불 스웨터 이불 스웨터 등판 떴고요. 그 다음에 짠! 앞판 캐스턴 했습니다. 이렇게 캐스턴을 했지요. 이번 주는 이렇게 지금 진행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읽은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책 2권을 읽었는데 먼저 레몬, 권여선 작가님의 레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정도라서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었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살이던 언니 혜연입니다. 혜연 이름이. 언니가 공원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남겨진 이들의 삶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드는지, 그것도 이제 흔하게 겪을 수 없는 죽음 중에서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는지, 또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대단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떠한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혜연을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범인이 누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그저 매일매일이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의 말처럼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범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정말 평온하게 자다가 평온하게 죽기를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불가능한 삶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바란다. 이 권여선 작가님의 레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레몬이라는 책을 읽은 저의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읽은 책은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너무 가슴이 저릿하고요. 아픈 역사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글 한자 한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소리내서 읽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제 귓가에 어떤 절규가 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살이 문드러지는 것 같고, 나의 흰뼈가 드러난 것 같고, 마음과 몸이 온통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특히 2장 검은 숨은 정말 너무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한강 작가님은 책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처참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취재하고 관계된 분들을 인터뷰하고 글로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찾아서 읽고 하셨을 텐데 집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필력가이신 듯 하고요. 이렇게 책으로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글을 쓰신 작가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꼭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넘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꼭 읽어야 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책 소년이 온다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 기절이자 모든 기절이라고 생각되는 함축적인 글은 여기 99페이지.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역사.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년이 온다를 읽고 저의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불 스웨터 열심히 떠서 중간중간에 다음 주에도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옆에서 자고 있던 저희 산타랑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모 삼촌들 빠이빠이. 안녕. 뚜뚜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빠빠롱 빠빠롱.